지수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오빠가 나에게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어? 정말 그랬던 거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이걸로 애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딸 상견례장에서 급하게 파혼시킬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을 들려드릴 텐데요. 사연 듣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및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 인생이 참 기구한 삶이었다 싶어요. 우리 딸 상견례장에서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드리려면 제 젊었을 적 시절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답니다. 그때 제 나이 아마 30 중반 즈음이었죠. 그 사람 제 남편 말이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리라 믿었는데 세상 일이 싫다며 어느 날 문득 짐을 싸고는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없었고 당장이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젊은 시절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활기차고 온화한 사람이었고 첫 만남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 묻어 있었죠. 제 신랑은 만날 때마다 늘 웃으면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몇 년 후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고 남편이 경제적 관리를 모두 맡아서 꾸려나가기로 했죠. 남편은 성실히 일을 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해왔고 우리는 작지만 아늑한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일하는 동안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저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결혼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늦게 찾아온 아이였기에 더없이 귀하게 여겼고 딸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남편과 함께 즐겁게 지냈죠. 월세살이를 하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딸이 태어난 이후 소박한 행복이 작은 공간에 늘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지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세상살이가 점점 버거워 마음이 편치가 않네. 처음엔 남편이 그저 일에 지쳐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늘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기에 그날도 조금 늦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돼도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연히 서랍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희정아, 미안해. 더 이상 이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 우리 수정이를 부탁할게. 나는 혼자 절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 남편의 쪽지를 보고 당황했지만 남편이 잠깐 쉬고 오겠지 싶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며 신랑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죠. 수정 엄마, 이제 빨리 방 좀 빼주세요.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네, 방을 빼달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사 갈 계획이 없는데요. 아니, 수정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보증금까지 다 빼갔어요. 이사 간다고 말하면서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남편분이 직접 저한테 말했어요. 보증금을 미리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라고? 애기 엄마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보증금 빼달라고 하니까 나도 그 돈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남편이 절에 간다고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떠났을 뿐이에요. 아이고, 수정 엄마 무슨 그런 일이. 저는 이미 모든 걸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리시다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정말 보증금을 빼갔다면
수정이랑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이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죠.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신랑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됐어요. 수정엄마,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들어올 예정이에요.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받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여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세입자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만이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 빨리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떠난 충격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었죠. 당장 눈앞의 현실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아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수정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게 됐어요. 결국 수정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취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서 여기저기 친척들의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찍 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고 수정이에게만은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갔고 불우했던 내 과거를 수정이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같아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딸이 인생의 전부였지만 공장 기숙사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남편의 누나인 고모에게 수정이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는 평소에도 우리 수정이를 참 많이 아껴주던 사람이었지만 저는 딸을 맡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키워야 할 딸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컸기 때문이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정이를 돌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잠깐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희정아,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는데. 나도 여기저기 동생 소식 물어보고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어. 너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걱정 말고 수정이는 나한테 맡겨. 내가 잘 돌볼게. 그렇게 고모는 흔쾌히 수정이를 맡아주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딸을 친정도 아닌 시댁 쪽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더욱 미안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뒤 저는 홀로 지방의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매일 땀을 흘리며 힘든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텨냈습니다.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달 수정이의 고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며 하루빨리 딸과 함께 살 날을 기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거운 표정으로 발표했어요. 모두들 정말 미안합니다. 공장에 부도가 나면서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월급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일하면서 모은 돈도 모두 받지 못한 채 나라가 버린 셈이었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수정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와서 제 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제 어떡하지?
수정이 생활비도 보낼 수 없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곳도 없는데. 그렇게 절망감을 느꼈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빠르게 문을 닫았고 저는 다시 수정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여러 공장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고생 끝에 조금씩 돈을 모았고 드디어 수정이와 헤어진 지 6년 만에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월세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기다리던 수정이와 함께 살 날이 왔으니까요. 긴 세월인 만큼 수정이는 고모의 사정으로 인해 어렸을 적에 제 모습처럼 친척집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듯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답니다. 마침내 수정이를 데리러 간 날, 저는 딸을 보고 참을 수 없이 울컥했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10대 중학생 소녀가 되어 있었죠. 어릴 때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의 수정이를 보며 저는 그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왔어.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많이 기다렸지? 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수정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서먹한 기운이 감도는 게 느껴졌죠. 저희는 그렇게 재회한 뒤 월세 집에서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수정이의 표정은 언제나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랑 같이 지내는 생활이 불편하기도 했고 어릴 적 홀로 남겨졌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수정이가 조용히 질문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늦게 돌아왔어요?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정이의 물음에 저는 순간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수정아, 엄마가 참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공장이 부도나고 아무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했고 수정이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정말 미안해, 수정아.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든 너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일했어. 네가 친척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시간이 흘러 수정이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늘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이 오히려 수정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좋은 성적 덕분에 결국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약대에서도 성실히 공부하며 학업에 매진한 우리 딸은 졸업 후 어느덧 30대가 되면서 병원 약국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특히 우리 딸을 눈여겨본 선배 약사인 김 선배는 수정이를 아끼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김 선배는 수정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정아, 요즘 많이 바쁘지?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 나 병원 앞 약국을 그만두려고 해. 오랜 기간 일했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이 약국을 넘겨주고 싶어. 정말요? 선배님, 그 약국이 병원 앞이라 자리도 너무 좋잖아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도 되는 건가요? 수정아, 네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걸 내가 알고 있잖아. 너라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네가 힘든 시절도 잘 버텨온 거 다 봐왔어. 이제는 네가 빛을 볼 때가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해낼게요. 우리 딸은 갑작스러운 좋은 소식에 감격해서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저에게 전화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핸드폰을 보는 순간 우리 딸의 핸드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수정아, 오랜만이야. 내 목소리 기억해?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하려나? 나야, 지수 오빠, 잘 지내고 있니? 너가 생각나서 여기저기 수소문했더니 너 요즘 병원 약국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지수 오빠. 정말 지수 오빠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나야 뭐 그냥저냥 지냈지. 그런데 네 소식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연락했어. 요즘도 힘든 일 많지 않니?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오빠는 예전처럼 여전히 잘 챙겨주네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마음에 많이 걸렸잖아. 엄마 없이 고모 집에서 지내던 네 모습도 보고 늘 챙겨주고 싶었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네 곁에 있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수는 수정이보다 1살 많은 동네 오빠였습니다. 수정이가 어린 시절 고모 집에서 지내며 외로워할 때 지수는 종종 놀이터에서 수정이와 함께 놀아주곤 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엄마 없이 고모 집에서 산다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지수는 수정이를 보호해주고 간식도 챙겨주며 다정하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수정아, 기억나? 초등학교 때 네가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내가 사탕 사서 네 손에 쥐어줬던 거. 그때 네가 나를 보면서 울다가 웃었잖아. 그때 생각난다. 오빠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 시절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수정아, 이제는 내가 네 곁에서 더 많이 챙겨주고 싶어. 그때처럼 네가 외롭지 않게 말이야. 지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우리 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던 다정한 오빠가 다시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겠죠. 수정이는 지수와의 연락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딸은 몰랐을 겁니다. 지수의 검은 속내를요. 엄마, 저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연애하는 거야? 네,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지수 오빠요. 엄마도 기억하시죠? 저 어렸을 때 늘 저 챙겨주던 그 오빠요. 아, 지수? 어렴풋이 기억나네. 그래, 그 애랑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어떻게 연락이 닿은 거야? 오빠가 제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했어요. 그 후로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웃으면서도 약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 연인이 됐다니 좀 의외네. 그럼 지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지금은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아직 시작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서요. 대신 제가 요즘 약국일로 정신없다 보니 매일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정리도 해주고 약품도 잘 챙겨주고요. 기다리는 어르신들 지루하지 않게 말동무도 해주고 요구르트도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약국을 돕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수정아. 사업을 구상 중이라니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었니?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건지,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도? 네, 오빠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곧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구상 중이라는 말은 흔히 듣던 핑계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딸이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습니다. 수정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다면 정말 좋은데 혹시 지수가 약국에서 도와주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닐까?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너한테 의존하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빠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조금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어, 수정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저 네가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야.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오빠를 믿어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업 구상 중이라며 뚜렷한 직업 없이 약국에 매일 드나드는 지수가 무언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6년을 친척집에서 방황하게 만든 그 오래된 죄책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엄마였으면 수정이가 나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지. 이제라도 수정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 지수라는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내가 뭐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정이한테 상처 줄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고. 저는 그렇게 딸을 믿으며 걱정은 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방법을 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는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엄마, 저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빠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서로 너무 잘 맞고 이제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뭐, 결혼을 한다고? 수정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니야? 아직 지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오빠랑은 충분히 시간을 가졌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이유로 의심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정아, 엄마는 그냥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야. 지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사업을 준비한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 오빠는 저를 누구보다 아껴줘요. 약국 일도 매일 도와주고 있고요. 엄마는 왜 자꾸 오빠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정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거지.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자라왔는지 모르세요?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엄마는 왜 자꾸 방해만 하시냐고요? 저는 수정이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수정이는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제게 대화도 걸지 않고 혼자서 결혼을 준비하는 듯 보였어요. 과거 남편이 세상살이가 싫다며 수정이와 저를 버리고 떠난 기억이 불현듯 스치며 딸만큼은 제 기구한 삶을 똑같이 살지 않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기에 다음 날 혼자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곳을 찾아온 건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많은 케이스를 다뤄봤습니다. 누군가의 신상 조사를 원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상이 누구인가요? 제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박지수이고 나이는 제 딸보다 1살 많아요. 최근에 딸과 사귀기 시작했는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자꾸 들어서요. 결혼을 앞두고 조사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의심스러우신가요? 지수라는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하는데 정작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요. 요즘은 딸의 약국에 매일 나와서 도와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게 이상해 보여요. 혹시 제 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직업 금전 문제, 과거 연애사 이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두요. 다 알아봐 주세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요.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진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혹시 딸 말고 다른 사람과 연관이 있는지, 어떤 사소한 정보라도 괜찮으니 다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시간은 괜찮습니다. 필요한 비용도 부담할게요. 다만 제 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수정이가 알면 저를 다시는 보지 않을지도 몰라요.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제 연락처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직원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지수라는 청년이 부디 좋은 사람이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흥신소 직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저는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제발 내 마음속에 오해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박지수 씨는 현재 동거하는 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여성과의 관계는 최소 6년 이상으로 보이며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거라니요? 수정이랑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놓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수정 씨와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수 씨는 수정 씨를 만나러 갈 때마다 동거하는 집이 아닌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수정 씨가 그 집 앞에서 헤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지수 씨는 다시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죠? 사진도 찍으셨다고요? 네, 여기 증거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지수 씨가 수정 씨를 배웅한 후 동거 중인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으니 오해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지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사진을 꺼내 들었고 사진 속에 찍힌 지수의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수정이와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수정이가 떠난 후 바로 다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한 여자가 나와 그를 반기고 있는 사진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정이는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 딸에게 접근할 수가 있죠? 아마도 수정 씨가 약사라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수 씨는 현재 경제적 기반이 없고 사업을 준비한다는 말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동거 여성이 그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수정이한테 말해요? 수정이는 그 남자를 믿고 있는데 나를 버렸다며 원망하던 딸이 이제서야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힘드시겠지만 수정 씨에게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결혼 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말해야겠죠. 하지만 수정이가 날 믿어줄까요? 그 아이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죠?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품에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정이에게는 아무 말 없이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정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수의 실체를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수정아, 너 내가 지수를 만났으면 하지. 결혼 이야기도 꺼냈으니까 차라리 일찍 내일 모레쯤 양가 식구들 만나서 상견례 진행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 정말이야? 드디어 지수 오빠 만나는구나. 아버님이랑 자주 연락하니까 내가 바로 여쭤볼게.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만나면 엄마도 안심할 거야. 지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수정아. 네가 그렇게 좋게 말하니 엄마도 믿어봐야겠지. 내일 모레 상견례 그대로 진행하자. 고마워, 엄마. 엄마가 지수 오빠를 한 번만 제대로 만나봤으면 좋겠어. 내일이면 엄마도 지수 오빠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님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그래,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 저는 그 다음 날 약국에서 지수와 수정이가 있는 걸 확인하고
곧장 지수가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니 사진에서 봤던 여인이 택배를 받으러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그 순간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수 씨 여자친구 되시나요? 깜짝이야. 네, 박지수 여자친구 맞는데요. 누구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박지수가 내일 제 딸과 상견례를 본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뭐라고요? 지수가 상견례를 본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줌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살고 있는 횟수가 벌써 6년이나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아가씨가 지수와 6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일 상견례장에 나와주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지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 딸 수정이가 지수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당신에게도 내 딸에게도 거짓말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지수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내일 상견례장에 나오세요. 그곳에서 당신이 모든 걸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상견례장에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고급 한식당의 룸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죠.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고 지수의 아버지도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속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어머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정이와 저는 결혼을 통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좋네요. 우리 며느라기 수정이 오늘따라 얼굴이 더 곱구나. 이제 한 식구가 돼서 함께 지내게 될 생각에 참 기쁘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늘 그랬듯이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수와 지수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뻔뻔함에 치를 떨고 있을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여인이 나타났죠. 바로 지수와 6년 동안 동거해온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우리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뭐야? 여긴 어떻게,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너 여긴 왜 온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야? 지수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오빠랑 결혼 준비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를 배신한 거야, 지수. 우리가 6년 동안 함께 살았고 너는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뒤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다 오해야. 진정해, 진정해. 지금 다들 오해하고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작은 해프닝이라니요? 이 여자는 6년 동안 당신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지수야, 이게 정말 너의 진심이었어? 날 속여가면서 이 사람들과 결혼 날짜를 잡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수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오빠가 나에게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어? 정말 그랬던 거야? 수정아, 이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너도 직접 보게 되었구나. 네가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엄마가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야. 너만큼은 엄마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원했어.
엄마가 없는 시간 동안 어렸을 적 지수는 너에게 정말로 잘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지수는 그때의 지수가 아니야. 이제 이 관계 오늘로 끝맺자. 지수와의 상견례 사건이 있고 난 후 수정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는 게 보였답니다. 우리 딸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며칠 동안 일을 쉬었지만 곧 약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적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이 외로움이라는 텅 빈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 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미안함이 들었어요. 이 기회를 빌려 늦었지만 딸에게 다시 제대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정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엄마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엄마? 수정아, 엄마가 너를 다시 만나기까지 6년이 걸렸어. 네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엄마도 다 알고 있어. 그동안 엄마는 너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널 이해시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다가오려고 해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 알아, 수정아. 그래서 더 미안해. 엄마는 정말로 널 버린 적이 없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제 와서 변명 같겠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 네 곁에 항상 있고 싶었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네 생각만 했고 곧 너를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이 악물고 버텼지만 첫 번째 공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너를 빨리 데려올 수 없었어. 나도 이제는 알아.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그저 힘든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걸. 상견례 때 엄마가 날 지키려고 한 걸 보고 엄마의 진심이 느껴졌어. 수정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 기억 때문에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네가 그리워했던 엄마 사랑 이제는 네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표현할게.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난 뒤 수정이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우리 두 모녀는 서로에게 큰 위로이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